2021년 3월 14일 일요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다들 잘 보냈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았는데 게임하다 잘 불려가지고 중간에 살짝 짜증 냈는데 여러분 기분 안 나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푹 쉬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내일 또 한 주 또 가뿐하게 시작을 해야겠죠. 우선 여기서 썰방 들으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민서탕도아님께서 고민 사연 보내셨습니다. 이분 지금 일주일 연속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민서탕도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민섭이가 여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전역한 후에 엄마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친 이름은 그냥 민정이라 할게요. 민섭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노답 동네라 민섭이는 초딩 때 상가 화장실에 땡땡 주정 와 싸다 러시아 미녀 항시 대기 이런 것만 봐서 민섭이는 가난하니까 싸게 결혼하려면 러시아 미녀하고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중2 때부터 수의역 유흥가에서 놀기 시작했고요. 네, 반란 까졌네요. 고2 때부터 아이돌 연습생 한다고 미아 사거리 근처 학고 아이돌 기획사를 연습생으로 학교 끝나고 들락거렸는데 그때쯤 수의역에서 놀던 언니들 중 한 명, 동갑인 민정이를 만났어요. 아마 수의역 어딘가 뚫리는 술집에서 놀다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짓 하시면 안 되는데. 민섭이하고 민정이는 둘이 술도 많이 마셨고 인형 뽑기도 자주 했고요. 같은 바디 샴푸도 많이 써봤어요. 민정이도 딴 학교 인문계를 간신히 졸업하긴 했지만 저하고 똑같이 죄송합니다. 똑같이 빡대가리고요. 얼굴은 평타 이상은 쳐요. 키도 크고요. 근데 고딩 졸업 후에 서로 다른 일 하고 서로 각각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2020년 군대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물어서 매너도 왔었고요. 또 그렇게 다시 사귀는 걸로 되어버렸어요. 민정이는 요사이 일도 잘 못 구하고 있어요. 엄마 횟집에서 알바도 하고 자주 민섭이한테 놀러 오고 있어요. 민정이 부모님은 엄마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는 재혼하신 것 같고 옛날부터 집에는 잘 안 갔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엄마가 저보고 민정이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래요. 좀 많이 이상하긴 하지만 엄마 말이 어차피 네 애비나 네 엄마처럼 민섭이나 민정이도 도찐개찐이고 비록 네 엄마나 네 아빠가 지금까지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했지만 요새는 서로 옛정도 생각나고 자주 보고 싶기도 하고 쪽팔려서 그렇지 서로 합치고 싶다고. 네 아빠가 아빠 노릇 뭐 그다지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아빠는 선 안 넘고 콩밥 먹은 일이 없는 건 민섭이라는 아들이 있어서라는 건 팩트라고. 민정이도 엄마 보니까 그렇게 노답은 아니고 피부 안 좋아진다고 담배도 안 피는데 엄마보다 헐 낫고 휴. 민섭이가 그래도 아빠가 노력해서 직장은 잡았는데 민정이랑은 매로 나눠서 차라리 잘 됐다고. 민정이하고 결혼해서 빨리 아이 2명 낳으라고 엄마가 그러네요. 매로나 끝나기 전에. 그래야 매너나 해결돼도 민정이가 답답하다고 그러거나 안 좋은 일 하면서 돈 번다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애 키우는데 바쁘면 엄마는 민섭이 하나만 낳고 밖으로 놔둔 거 지금 후회한대요. 민섭, 엄마, 애 키우는데 돈 존나 들어. 엄마, 요새는 애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돈도 준다는데? 그리고 이놈의 양아치 집구석, 요새는 애들도 안 낳는다는데 좀 좋은 일도 하고 살면 안 좋아? 엄마 이야기는 이 기회에 민섭이나 민정이나 이제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민섭이도 민정이 좋아해요. 헤어져 지낸 기간이 길지만 그때도 자주 생각나긴 했어요. 엄마한테 이런 말 했더니 그게 조황치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사연의 내용입니다. 약간 죄송한데 사연은 정말 진지한데 중간에 좀 웃음 포인트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참을 수 없었다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진지하면서 중간에 꽁트가 좀 사이사이 박혀 있어가지고 아니 이 집은 결혼 일찍 하는 게 집안 내년인가 봐. 아니 이 집은 결혼 일찍 하는 게 집안 내년인가 봐. 이거 어머니가 지금 올해 81년생? 만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마흔 40대 초반에 할머니가 되고 싶단 말인가? 뭐야 도대체? 지금 민선이 할아버지도 20대지 않나? 60대 초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야 60대 중반에 그러면 결혼해서 만약에 애 나오면 중저할배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 할아버지도 보통 70 넘지 않나? 요즘에는 왜 이렇게 빨라 이게? 아, 그러니까 그거네요. 어머니가 그냥 쟤 데리고 살아라 이거네요. 맞죠? 쟤랑 그냥 살림 차려서 그냥 데리고 살아라. 결혼 뭐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할아버지 60년생이라고 토할 것 같아. 아니 그 할아버지 한갑도 되기 전에 한갑 한갑 지나자마자 그 증조 알베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집중인이 아쉽겠네. 가장 재밌는 순간이 나가시게 되다니. 야, 진짜 와 정말 시트콤이다 진짜. 와 이런 집이 있긴 있구나. 진짜 안녕하세요에 나와야 될 급이네요. 안녕하세요 주작 천재 아닙니까? 이건 정말 리얼리티 아닙니까? 이건 와 확실히 보통 집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보통 집하고는. 참고로 이 사연 주신 분 23살입니다. 23살이에요. 23살인데 엄마가 바로 결혼하다고 합니다. 어, 근데 탄도왕님은 무슨 입장이에요? 탄도왕님은. 탄도왕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본인 의사가 중요해요. 일단 사연 주신 본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쟤랑 빨리 살림 차려가지고 너도 애 낳고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근데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으면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말처럼 쉬울 것 같으면. 이 집은 뭐 한 20살, 20살 초반대만 되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결혼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혼하는 거 좋죠. 서로 맘만 맞으면 결혼하는 게 좋지.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게 절대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의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신중하게 생각. 왜냐하면 옛날에 그 어머니 세대에 결혼하던 거랑 또 다릅니다. 달라요. 물론 나이 어릴 때 결혼하는 게 낫기도 해. 왜냐하면 서로 콩깍지가 씌어있을 때 결혼해야 애들 키우는데 또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이 어릴 때 우리가 결혼 왜 안 하는 거야? 만날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탄도한테 물어볼게요. 결혼하는 거 좋아요. 결혼하는 거 좋아. 근데 결혼하려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돈을 벌면 되지만 일단 중요한 게 탄단이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서울 같은데 보통 서울에서 결혼할 때 보통 남자 보통 1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참고로 이분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예, 저기 나와 있지만 강북구 수유동. 내가 봤을 때 저 여친분도 돈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그냥 서로가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동거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도 뭐 있어서 저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 때 결혼했던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의 다세대 주택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다세대도 비싸지 않나요? 비쌀 것 같은데. 뭐 일반 원룸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애가 크고 하면 또 그런 데서 내내 살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 결혼하다 보면 많이 싸우는데 저는 뭐 결혼이라기보다는 동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거. 차라리 동거가 낫다고 생각해요. 사실혼을 한번 살아보고 결혼까지. 근데 바로 결혼하는 건 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같이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뭐 정말 책임감 있고 아니 계획이 있으면 결혼하는 게 맞죠. 근데 아무 계획 없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계획과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해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잖아요. 동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탄도하니. 이 결혼은 됐고, 그러면 동거는 추천할게요. 차라리 동거를 하세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동거하는 거는, 차라리 동거하는 걸 추천할게요. 동조하는 거를. 결혼보다. 결혼은 솔직히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님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아직 그, 어떤 그런 틀을 잡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틀을 완전히 잡아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동거는 헤어져도 괜찮아요. 일단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사귀는 거하고 같이 하루 왼종이 한 입을 덮고 사는 것도 다르거든 이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동거하면서 싸우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 동거라는 것도 그냥 같이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비나 돈 문제, 뭐 지출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서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아, 이메일 주세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혼 나쁘지 않아. 근데 탄도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사실 우리나라 결혼에 왜 이렇게 허들이 높아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결혼이 왜 이렇게 허들이 자체가 높아져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결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할 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여자분들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여자분들 눈을 안 낮춰요. 그게 큽니다. 사실 나는 이 결혼 자체가 낮아진 거는 여자분들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세로 안 가는 거. 자꾸 그 자세를 유지한다는 거. 어제 그 결혼정보회사 얘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나 아직도 뭔가 그런 어떤 느낌 드냐 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나이 먹는다고 다 철들고 개념을 아는 건 아닌 것 같다. 나 그 생각이 뜨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그 결혼정보회사 다 보셨죠? 보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결혼을 하면서 남자한테 요구하거나 따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남자들이 그걸 뭐 다 수용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용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내가 왜 저 한 명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왜 희생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갖다 바쳐야 되나? 남자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결혼해도 무조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은 무조건 이혼하는데 통계를 보면 결혼해도 막 구압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숙여가면서 다 맡아주면서 다 해주면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할까?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어떤 결혼 비용이나 결혼에 들어간 돈이나 결혼 그런 것들을 뭔가 당연하게 바라보는 일반 여자분들의 시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이 허들 결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주거공단에 대한 압박 그리고 식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나가고 거기다 애까지 크게 되면 애에 대한 교육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혹시 탄도님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거다. 결혼해서 애를 키우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뭐 교육관이나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생기면 뭐 이런 식으로 키우겠다 이런 것들 있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요. 탄도아님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만약에 탄 어머니께서 지금 탄도아님한테 결혼하고 얘기했잖아요. 일반 엄마면 무조건 만나지 마라고 얘기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엄마라고 하면 만약에 탄도아님이 저분하고 만나고 있다 하면 도시락 싸두고 말릴 거예요. 말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혼하겠다고 하면. 연애하는 것도 말릴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탄도아님 지금 어떤 탄도아님 어떤 그런 보통의 보통의 어떤 그런 집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가정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 맞죠?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연애하는 거야 상관없어요. 연애하는 거야. 연애하는 건 상관없지만 결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집 사주면 결혼한다고요? 사연 보냈습니다. 아, 볼게요. 아, 이거 끝나고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님만 돈을 벌면 힘들어요. 같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을 안 하고 뭐가 결혼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수예요. 남자 혼자서 못 먹고 살아요. 탄도하니. 냉정하게 얘기할게. 남자 혼자서 못 먹고 살아. 님이 월급 받는 게 혼자서 많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둘이서 그걸 외벌이로 치면 빠듯할 겁니다. 서울에서 외벌이면 빠듯할 거야. 상당히 빠듯할 거야.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돈도 아껴가지고 정말 근데 그걸 그런 돈도 아껴가 저축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와이프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정말 막 최저가 알아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쓰고 딱 세금도 딱 정확하게 내고 소비도 정말 합리적으로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다수는 쓸 거 다 쓰고 사고 싶은 것 좀 사고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요. 요즘에 보면 신혼부부들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습니다. 많이 시켜 먹어요. 집에서 막 이렇게 그, 그, 요리해가지고, 장봐가지고 요리하는 거? 요즘엔 좀 보기 힘듭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여자분들 중에서 요리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고, 네, 요리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여자분들 중에.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그냥 엄마가 저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굳이 본인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자, 결정권은 본인한테 있으니 강박관념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머님이 저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하고 말고 내가 결정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생각하면 결혼 못하죠. 물론 사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따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이고 현실이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아무리 금술이 좋고 아무리 서로가 뭐 연애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뭐 궁합이 잘 맞았다 하더라도 심하게 싸웁니다. 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철드는 사람도 있는데 철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무조건 철드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면 밖으로 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 살림 그냥 놔버리고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결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만나고 음? 만나서 뭐 그냥 같이 뭐 그냥 방 하나 구해가지고 뭐 같이 사는 것 저도 서로 의사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돼 그분하고. 근데 그분 장담하기에 여자분들도 이제는 직업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직업이 무조건 있어야 돼. 어. 직업 없이 결혼한다는 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도둑놈 싶어요. 도둑놈 싶어. 버들이 해야 됩니다. 에이,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 이게. 환경이 비슷하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탄도왕님. 탄도왕님이나 그 친구분이나 좀 보통의 어떤 가정 환경에서 좀 힘들게 자랐단 말이에요.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마음먹게 되면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왜냐? 넉넉하지 않으니까. 넉넉한 상태에 출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활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훨씬 더 아껴 쓰고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중에 자기가 애 낳고 이제 출산하게 되면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정말 책임지고 이제 어머니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아기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아동학대 같은 거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자기 친자식을 그렇게 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낳아놓고 자기가 애 책임이 안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범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산모가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됐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어머니 노릇을 하겠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때하고 우리 때하고 지금 애 키우는 환경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른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팽개쳐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지금 내팽개친 범죄입니다. 탄도왕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 범죄였습니다. 탄도왕님 그 있잖아요. 법에 보면 부작위 의무라는 게 있어요.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라는 게 뭐냐 하면 법으로서 당연히 하라고 강제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사는 환자의 병을 무조건 치료해야 되고 간호사도 환자의 병을 치료해야 돼. 소방사는 출동을 해서 반드시 불을 꺼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뭐라고 하냐 부작위범이라고 해요. 부작위범. 이런 말 들어봤죠? 아 이런 말 모를 거야 아마. 이게 형법 용어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법적으로 의무가 있어요. 자기 애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부작위범입니다. 자기가 낳은 애를 잘 키우고 보호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입니다. 유기죄. 요즘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뭔가 애한테 보살핌 안 받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다 올립니다. 애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관심 못 받았으면 저렇게 어, 불쌍하게 다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옛날처럼 방임하고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그런 나쁜 사건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이 공무를 잘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 때 키우는 거랑 저희 때 키우는 거랑 저희 지금 키우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르게. 알아서 크겠지 아닙니다. 알아서 못 큽니다. 그래서 결혼은 절대 그냥 뭐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일단 간단하게 해볼게요. 탄던이 만약에 결혼해서 결혼은 아니지만 뭐 동거관계에서 관계를 가져서 그 여친분이 애를 출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그냥 뭐 출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 출산하면 어디서 출산합니까? 산후조리원 갑니다.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한 3주 정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탄도왕님? 산후조리원 돈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하루에 한 15만 원 합니다. 15만 원, 20만 원 사이. 그래서 산후조리하면 거기서 이제 한 3주 정도 있는 건 한 만으로 한 돈 400 있게 져요. 거의 대부분 산후조리원 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애 출산하는 순간 한 달 동안은 그 월지출이 한 600 정도 나올 겁니다. 장담하건대. 그 정도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400 깨지고요. 뭐 애 육아용품 같은 거 뭐 기저귀나 이런 거 갑자기 사야 되니까. 애 침대하고 있죠. 여러분 맞죠? 그 뭐 젖병이나 이런 거.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애 키우는데 드는 물건들이. 그걸 만약에 뭐 세핑으로 산다. 육아 옷이나 뭐 젖병이나 이유식 그리고 기저귀, 그 애 침대, 유모차. 이것저것 사면 그 달에 600만 한 600 깨집니다. 500에서 600. 못 믿겠으면 결혼하신 분들한테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정도 깨집니다. 통상적으로 산후조리원 가면 못해도 한 2주 이상은 있습니다. 보통 3주 있더라고요. 3주. 한 달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으면 한 달 정도 있겠지. 그 정도 듭니다. 산후조리원 내가 검색해볼까? 얼마 드는지? 비용이. 산후조리원이 보통 한 300만 원 드네요. 300 이상은 무조건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 이상. 많으면 400. 300에서 400 사이. 돈이 많이 깨져요. 거기다가 애 태어나면 누가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단도아님. 애 키우면 누가 봐줄 사람이 필요해. 누가 봐줄 겁니까? 거기다가 애가 크게 되면 애를 또 애를 데리고 또 집에 자야 되는데 애가 하루 종일 치건됩니다. 정말 하루 종일 언제 우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깨고 아침에도 깨고 계속 웁니다.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잠 못 잡니다. 그냥 당연히 며칠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애가 이제 말귀를 알아먹고 하기 전까지 잠 못 잡니다. 대부분의 어떤 신혼부부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합니다. 일까지 하고 있는데 애한테 시달려 봐요.
애 돌보는 문제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별거 아닌 게 아니다니까.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맡길 수도 없잖아. 어머니 일하시는데. 판단 생각해보세요. 애를 만약에 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애를 맡겨야 되는지. 그리고 뭐 애 태어나면 돈 준다고 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어? 무슨 뭐 달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 주지도 않아요. 그냥 생색만 내는 거야. 별로 그렇게 뭐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결혼은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주는 건지도 안 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최소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님이 일하시는데 애를 태우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판도하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님은 지금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사람이에요. 사회 첫 발을.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님 그렇게 하다가 경찰서 붙들려 갑니다. 뉴스에 나와요. 네, 뉴스에 나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수유동에서 어, 뭐 4세 여가 학대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또 기사에 나올 거야. 이거 CCTV 같은데 애가 있는데 막 어, 뭐 보살피 못 받아가지고 막 얼굴 시꺼매요. 신발도 안 신었어. 누가 봐도 뭐 학대 의심이 들어. 그래서 CCTV 돌려가지고 위치를 추적하니까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누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녀의 그 부모로 보이는 사람한테 유기죄로 경찰은 어, 이 자녀의 부모인 뭐 23살 23살 땡땡씨 땡땡씨를 가정 학대와 유기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구속시킬 예정입니다. 기사 뜰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민하다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안 좋은 사건들이. 근데 그 안 좋은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아동 학대나 뭐 유기치사, 뭐 살인인과 관련된 그런 아동 범죄에 대해 공통점이 뭐냐면 애 엄마가 아기를 키울 만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열악해요. 애를 키울 만한 환경이 못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 같은 거 분석 안 해봤죠? 그거 나름 최근에 나온 사건들은 네 가지 사건을 분석해 보면 그 공통적인 사건이 일단 애 엄마가 나이 거리거나 애를 키울 만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서툴러요. 애 엄마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수입이라 경제적인 부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판도하님 훨씬 더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도 가정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 살았었고 그 여자친구도 가정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 살았잖아요. 맞잖아. 둘 다. 보통의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헤쳐나갈 산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없고. 맞잖아요. 엄마한테 뭐 결혼하려고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 힘드시잖아. 맞죠? 그럼 내가 번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자친구한테도 막당히 나올 뭐 결혼하면서 나올 돈도 없어. 그러면 님한테 이 쥐어진 어깨 있잖아요. 님 하나의 쥐어진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가정의 어깨라는 게 장난 아니게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다님 일단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회사 일부터 적응하세요. 회사 일부터 적응하고 나서 적응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든지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그냥 회사 일만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다니자. 올해까지만. 결혼은 그 다음이다. 결혼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상관없다. 뭐 얘랑 사귀다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재수고 뭐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탄도왕님 일단 지금 다닌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나름 직장다운 어떤 그런 느낌을 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 동거하시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애 낳는 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애 낳는 거는. 그리고 뭐 서로 결정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뭐 잘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 서로한테 아픔만 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야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겠지. 솔직히 부모님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가 막 그렇게 막 좋고 하진 않잖아요. 따로 떨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 님도 막 결혼하게 되면 지금 부모님이 겪었던 과정을 더 겪는다거나 더 일찍 겪을 수도 있는 거야. 요즘에 이혼율 굉장히 높거든요. 이혼율이. 그러면 애한테도 또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한도 안에 겪었던 그 아픔을 애한테도 주는 거야.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내가 겪었던 아픔을 얘한테 더 세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좀 시기상조다. 일단 직장에서 자리 잡는 게 우선이다. 자리 잡고 안정적인 수익을 벌고 돈도 모으고 하는 게 우선이다. 엄마는 단지 민섭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거 싫어하는 것 같다고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냥 안 만나면 되잖아. 이 여자 저 여자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되잖아요. 음. 안 만나고 저 지금 뭐 그 여자분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서 사귀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내 인생이 우선이다. 나부터 일단 자리 잡고 나부터 일단 어 일단 좀 바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생각하죠. 왜냐면 탄도왕님 나이가 어려요. 굉장히 어리단 말이에요. 사실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야. 결혼을 전혀 생각할 나이가 아니다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남자 나이 23세 무슨 결혼을 생각합니까 지금? 님 만약에 대학을 다녔으면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 뭘 한다고? 아 그렇다고 뭐 헤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애하시고 만나시라는 거죠. 지금은 절대 안 돌봐주죠. 거들떠도 안 보죠 지금은. 신경도 안 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지금 애 키우기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굉장히 힘든 세상이에요. 애 키우기가. 세상은 사랑만으로 못 삽니다. 사랑만으로 절대 못 살아요. 제가 항상 방송하면 현실 얘기하는데 뭐 가끔 여러분 듣다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현실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현실 사회에. 나이가 들면서도 현실에 대한 체감하는 게 엄청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 생각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결혼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소설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탄도왕님. 일단은 직장만 오래 다니시고, 그냥 님이 돈을 버니까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비용 뭐 산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같이 살림 차리는 건 좀 오바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살림 차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살림 차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많아.
왜냐하면 볼 거 안 보고 다 보잖아요. 서로 볼 거 안 보고 다 보다 보니까. 그리고 동거하면서 깨지는 것도 많은 게, 동거하면서 볼 거 안 볼 것도 많아지지만 사실 돈 문제에 부딪히거든. 동거할 때도 돈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야. 동거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동거도 거의 혼인과 거의 똑같이 봅니다. 사실혼도 혼인으로 보거든요, 법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이나 결혼이나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하다 보면 돈 문제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계속 돈 벌어가지고 계속 생활비 내고 먹을 거 사고 세금 내고 다 하는데 한쪽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돈 벌고 죽도록 돈 벌고 고생하는 사람은 불만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지속되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탄도왕님 여자친구가 너 계속 언제까지 눌려 있을 거냐? 어? 나 이렇게까지 못 산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편하게 있어.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도 돈에 쪼들리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못 해봤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하겠지만 합니다. 사람 바뀝니다.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서 뭔가 압박을 받고 쪼들리면 바뀌어요. 사실혼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현실이잖아요. 어? 나는 죽도록 막 돈 벌고 있는데 내 생활비 내가 생활비 주는 거 다 허투루 쓰고 내 카드 막 쓰고 내 돈 없어졌고 야 내 돈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그냥 내 필요한 데 썼다 하고 근데 얘는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어. 그리고 짜잘한 걸로 싸우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싸우고 청소 같은 것도 싸우고 원래 같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습관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식습관도 다르고 뭐 정리정돈이나 뭐 집에 뭐 어떤 뭐 가구 배치나 이런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양보만 하면 한쪽이 나중에 한계치 부딪혀가지고 나 못하겠다 나오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이게. 왜 내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만 계속 왜 청소해야 되는데 내만 계속 왜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려고 너랑 동거한 줄 아냐?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야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탄도한이도 막 이제 많이 동거해가지고 나만 돈 갖다 바치고 돈 안 모이고 위기의식 못 느끼고 하니까 호의가 걸리는 줄 알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해대 너무한 거 아이가? 어? 야 돈 버는 기계냐? 너 계속 이러고 살 거야? 내가 네 봉이냐? 이렇게 싸운다니까. 싸운다니까 여러분. 왠지 나는 이게 보일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만 열심히 다니시고 가끔마다 데이트만 하시고 예. 아니 시간은 많아요. 탄도하님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역으로 얘기하면 23살밖에 안 됐는데 사실 나이 남자 나이 30까지는 결혼 전혀 생각 안 해도 상관없잖아. 맨지 형님 먹으세요? 결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일단 직장에 자리 잡고 내 자리를 보존하는 게 우선이다.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저지르게 되면 그 책임은 이를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먼저 택하고 나서 가질 수 없는 건 포기한다거나 나중에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탄도한이 가질 수 있는 거 직장이잖아. 직장에서 자기 잡고 월급을 타서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거 내가 잘해서 살 수 있지 안 할 수 있지 모른다는 거야. 그 당장 급한 게 일단 내 먹고 사는 거라는 거죠. 탄도한이. 내 먹고 사는 것도 아직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시나 탄도왕님이 시간 나시게 되면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어요. 현장등포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장등포 동행. 거기 가면 어린아이들 사고 쳐가지고 살고 있는 젊은 이제 부부가 나와요. 결혼식 못 올리고. 그 보면 고시원 같은 생활 해가지고 그 좁은 데서 그 방, 그 몇 평 안 되는 데서 애 육아용품 놔두면서 정말 발 디딜 듯 없이 막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그거 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 민성님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일단 책임자니까 애는 낳았는데 그 비좁은 환경에서 혼자 살아도 비좁은 그 고시원에서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애까지 낳다 놓고 하니까 뭐발 디딜 때도 없고 잘 때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생활이 점점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돈 모아가지고 여기보다 더 넓은데 가서 좀 안락하게 살야 되는데 애는 계속 크는데 안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노력해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면서 뭔가 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사람이 함부로 책임지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애를 키운다는 것은 막대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냥 키우면 되겠지가 아니라 막대한 책임과 돈이 따르는 거죠. 근데 그 막대한 책임과 돈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못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도 탄도왕님, 일단 직장에서 먼저 자리 잡으시고, 연애만 하는 정도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거하고 결혼은 아직 이르다. 어머니 말도 좋긴 하지만, 세상은 지금 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나이 때 결혼한 사람들, 아무 준비도 안 된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비롭지가 않다. 오히려 더 힘들다.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환경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도왕님. 아무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